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꾸준히 철화는 많은 분들한테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영 자체가 약간 일반 다육이와는 다른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일반 다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제트가 명확하다면, 이 철화는 서로 생장점에서 여러 개의 얼굴이 나오면서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고슴도치 같은 그런 얼굴인데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라우린제 철화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사이즈가 한 50cm 이상의 대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다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수영을 솔직히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철화는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 성장이 아주 빠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라우린제 철화가 처음 구입을 할 때 한 20cm 정도의 그 중대품에 들어갔는데, 지금 한 2년 좀 넘게 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2년 사이에 크기는 배로 커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크게 키우고 싶은 분들은 철화를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화의 매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화도 단점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이 철화 같은 경우는 이 목대가, 이 줄기라고 하죠, 줄기 부분이 널찍하면서 이렇게 수간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끌어오르는 속도가 일반 다육이의 배는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은 빠른데 한번 이 줄기 부분이 잘못되거나 목대 부분이 이상이 생기면 물음병으로 한 번에 보낼 수 있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브레이브 철화입니다. 이 아이도 크기가 한 50cm 이상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쭉 이제 철화를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작게, 브레이브 철화보다는 작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이는 이 마리아 철화 같은 경우도 크기가 대략 한 30cm 정도 되는 대품들입니다. 제가 철화를 아주 좋아해서 이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 철화가 나이대가 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 3년 이상 되는 아이들이고, 얼굴을 보시면 이렇게 거의 그 용트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굴곡이 이렇게 완벽하게 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철화는 이런 수영이 S자 라인의 수영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런 굴곡이 더 심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약간은 작은 화분에 심어 주는데요. 처음에 작은 사이즈의 아이를 구입해서 작은 화분에 심어 주는 게 아니라 중품 정도의 사이즈에 구입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보다 2배 정도 큰 화분에 자리를 잡아 줍니다. 자리를 잡아주고 수영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다 그랬을 때 그 사이즈의 분보다 약간 작은 화분에 자리를 잡아주면 이렇게 뿌리가 이 화분 속에 꽉 차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S자 라인을 그리면서 수영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게 아마 철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철화를 키우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S자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곰마리아 철화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마리아 철화나 브레이브 철화 아니면 티피 철화와 다르게 약간 입이 웃자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직광이 강한 곳에 두지 않습니다. 우선 수영을 만든 후 충분히 바깥에, 그러니까 햇살이 가득한 곳에 놔둬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약간은 반그늘에 이제 놓으면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되면 수영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곰마리아 철화 같은 경우도 지난 올해죠. 올 한 2월 정도에 제가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뿌리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 큰 성장을 하지 않았는데, 봄부터 그늘에 두었고 장마철 여름을 지나서 대략 사이즈는 한 두 배 정도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화분을 보시면 보통 처음 분갈이를 해줄 때는 아예 2배 정도 되는 이제 사이즈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화분에 꽉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잎이 약간 길쭉하게 이렇게 성장한 것도 있지만, 이 상태로 해서 이제 지금서부터 직광에 내놓고 그 다음에 봄까지 가면 아까 마리아 철화처럼 잎이 짧아지면서 통통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다육이 철화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철화가 이제 매창 철화인데요. 그 이유가 눈에 보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달라지고 화려한 색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은 이제 마리아 철화로 구입한 애들은 이제 화려한 색은 없는데, 지금 곰마리아나 아니면 프랭크 철화, 이런 철화 같은 경우는 화려한 얼굴을 보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약간 마리아 철화를 구입하면 약간 심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심심한 다육이가 아닌 이렇게 곰마리아 철화나 아니면 뭐 팔천대 철화, 홍공작 철화, 이런 아이들을 구입을 해서 키우는 게 철화를 키우는데 좀 재밌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화를 키우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잎이 짧아지면서 이 줄기 부분에 이제 공중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뿌리가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이제 보통은 일반 분들은 분명히 햇살이 좋은데 놓고 물을 계속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줄기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망가지고 결국은 떠나게 되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철화 같은 경우도 대품 철화였습니다. 제품 철화였고, 지금 줄기 부분을 가운데 보시면 철화의 목대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제 커팅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말라서 수관이 막혀서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뿌리를 다 제거를 하고 약간 비스듬히 숨어서 목대 중간 부분에 줄기가 나와서 이렇게 화분에 활착하게 만든 모습인데요. 약 한 6개월 이상 지금 이 다이 밑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 간접광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오전 햇살 한 11시까지 이제 이렇게 간접광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햇살 양은 위에 올려놓은 다육이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회복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잎을 이렇게 보시면 이 초록빛 얼굴이 아주 싱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얼굴이거든요. 현재 이런 얼굴이 나와야지만 물을 잘 빨아들이고 있고 가을 바람에 잘 반응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철화는 이렇게 줄기가 급속하게 이제 망가지는 경향은 있지만 빠르게 조치를 취하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다육이와는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지금 옆에 보시면 지금 원종 마리아, 원종 에보니 철화입니다. 철화가 약간 많이 풀려 있는데 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태가 좀 안 좋은 철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에 내려놔도 충분히 한 6개월 정도만 두면 원상태로 돌아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담았습니다. 철화는 이렇게 강합니다. 성장도 빠르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름에
일반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에 버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애들도 있고 잎이 많이 떨어진 아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지금 아리엘 철화나 지금 라우린제 철화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엽이 하나도 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네반스 철화는 이제 어느 정도 다 풀렸네요. 이렇게 여름에 강한 식물 그리고 겨울에 강한 식물 바로 철화입니다. 그럼 철화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철화는 대략적으로 물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만 잘 주어도 성장을 빠르게 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고요. 이 물주기를 잘못하면 결국은 목대가 상하고 결국은 오래 키우지 못한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철화만 대략적으로 한 7, 8년을 키우고 있는데요. 처음 철화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일반 다육이보다 물을 자주 주면 죽는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참 많이 굶겼습니다. 많이 굶기고 물도 규칙적으로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철화의 얼굴이 서로 삐죽삐죽 서로 불규칙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결국은 목대가 말라서 죽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았고요. 시행착오 끝에 알아낸 결과는 결국은 철화는 이 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물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 다육이보다 물을 더 좋아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 때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관리적인 차원에 의해서 이 성장하는 시기 봄 가을에는 그러니까 2주 단위로 물을 줍니다. 아마 이 부분은 철화를 키우시는 분들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화는 봄 가을에 물을 듬뿍 줍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가을에 해줍니다. 여름에까지 고운 얼굴을 보기 때문인데요. 이 물주기가 그 다음에 봄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봄 가을에는 2주에 한 번. 결국은 물 주는 양이 아주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저희 집이 동양인데 동양집에서는 대략 3주 단위로 이렇게 물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중에 일조량이 좋지 않은 분들은 3주 간격 그리고 마사 성분을 좀 높여야 웃자람 없이 예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화 물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략적으로 2, 3주 내에 물을 주면 되고요. 이 물을 주고 나서 이 잎을 꼭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만져보셔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단단하지 않다면 뿌리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다육이 철화 같은 경우는 줄기 부분이 그러니까 이상이 없어도 뿌리 부분에서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하지 않고 자꾸 잎이 이렇게 작아지면서 잎이 그러니까 좀 풍성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이 그러니까 철화 이 뿌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많은 만큼 고사도 많습니다. 고사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곰팡이병이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분갈이 하는 게 좀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육이 철화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또 규칙적으로 해준다 그러면 더 풍성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철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육이 철화는 영양제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지는 않지만 1년에 한두 번은 칼슘제를 주면서 뿌리 건강을 좀 지켜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안 주는 것보다는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철화 구입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8000대 철화 같은 경우는 수영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는데 지금 뭐 수영을 고르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줄기를 보시면 이렇게 연두빛 이렇게 모습이 보여주고 군데군데 약간 이제 목질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육이 철화를 오래 키우고 싶고 더 풍성한 모습으로 키우고 싶다면 지금 연두빛 이렇게 연두빛으로 되어 있는 철화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아주 오래된 그런 목질화가 된 모습의 철화를 구입하게 되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하지 않고 노쇠화의 길을 걷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오래되면 그 줄기 사이사이가 이렇게 말라가면서 결국은 줄기가 이제 고사하게 됐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대 자체를 다 잘라 주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얼굴 지금 보시면 서리의 아침인데요. 상조철화입니다. 보시면 목질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얼굴을 보시면 입이 작아지면서 그러니까 좀 왜소해 보이죠. 그러고 입도 건강해 보이지 않고 이런 아이들은 거의 이제 뿌리 부분도 그렇지만 줄기 부분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지만 이런 아이는 또 더 화려하게 단풍이 됩니다. 그 화려함에 반해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는 건데요. 이런 아이들은 빠르게 이 목대를 쳐서 새 뿌리를 내려서 키우는 게 이 아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육이 철화를 구입을 할 때는 꼭 줄기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줄기 상태가 아까처럼 연두빛으로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로 구입을 해야 내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